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재를 좀 피시고요. 자료 다운로드 받는 법을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자, 교재 몇 페이지 피시냐면 302페이지, 302페이지. 302페이지 피시면은 챕터 10장 실기 모의고사 나오는데요. 그 처음에 보시면은 구민사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구민사 홈페이지를 띄워놨어요. 띄워놨고요. 구민사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메인 메뉴, 메인 화면 밑에 자료실을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산회계 2급 실기 모의고사 있죠? 여기에 클릭하십니다. 좀 이동시킬게요. 그래서 여기 실기 모의고사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첨부 파일 있죠? 첨부 파일.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폴더 가서 exe 파일을 누르시면 설치가 자동으로 돼요. 다 다운로드 됐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 폴더 가신 다음에 여기 2021년 전산회계 2급 실전 모의고사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클릭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자, 압축 해제하시고요. 그러면은 파일이 3개가 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834, 854, 884. 자, 요 3개의 파일 가지고 연습을 할 건데요. 참고로 또 여러분들에게 그 스스로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제가 마지막 3회차는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떠들면 여러분들의 그 기회를 뺏어요. 제가 예전에 오프라인 강의할 때도 이제 문제를 풀다가 한 번 정도 여러분한테 해보라고 이야기 드리고 필요한 질문만 따로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강의할 때도 비슷하게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회하고 2회 하고요. 3회는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그래서 해보시고 만약에 잘 안 되거나 뭐 문제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은 이제 저희 그 구민사 카페 있죠? 그 네이버 카페에다가 질문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다운로드 폴더 닫고요. 자, K-랩 프로그램 클릭하시고요. 회사 코드는 그냥 신진으로 할게요. 신진으로 하고요. 회사 등록에서 회사 코드 재생성을 누릅니다. 지금 현재 4개밖에 없잖아요.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4개죠, 4개, 그죠? 그래서 이걸 또 회사 코드 재생성을 누르시면은 3개가 더 생겨요. 그 30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이미지 있죠? 그 이미지대로 내용이 전개되는 거죠. Yes 누르시면은 중간에 3개 생기죠, 그죠? 안양, 보은, 그 다음에 우연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제가 안양하고 보은은 해드리고요. 우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된다 이거죠. 확인 눌러주시고요. 회사를 변경합니다. 일단 요번 시간에는 안양부터 할게요. 안양 회사 코드 834. 자,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 회사 바뀌신 거 보이시죠? 그죠? 여기 안양 상사 바뀌신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제 303페이지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실기시험 보면은 처음에 회사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 사실 그건 안 읽어봐도 돼요. 그냥 소개니까 뭐 간단히 한번 보면 되지 거기서 무슨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보시면은 1번이 사업자 등록 수정이고요.
2번이 재무제표 수정, 3번이 거래처별 초기 2월 거래처 등록,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요 세 개죠, 그죠? 네. 그래서 문제 1, 2, 3은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그 305페이지부터 보시면은 그 일반 전표 입력 8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307페이지에 오류 수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6번의 결산, 문제 7번에 그 장부조입니다. 장부조에. 문제 6번의 경우는 자동 결산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수동 결산을 먼저 하고 자동 결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7번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진짜 기출문제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그 진짜 기출문제 파일에는 답안을 입력하는 칸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장부조회 했던 결과치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모의고사니까 그냥 저희가 확인만 하고 이제 지나가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03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모의고사하고 기출문제 풀 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건 중간에 이렇게 적절히 자르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논스톱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303페이지에 그 사업자 등록증 수정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고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비교해서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소 입력할 때 우편번호는 입력할 필요 없다 되어 있습니다.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시험 목적상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실무에서 한다면은 입력하는 게 맞겠죠. 저희 보통 인터넷에서도 주소 입력할 때 그 우편번호 다 넣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시험에서는 그냥 맥락만 보는 거니까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1번 푸는데요. 회사 등록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양 상사 있고요. 한번 대조를 해봅니다. 처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나오는데 이거 틀렸죠? 자, 교재 보시면은 75137 되어 있는데 여기는 75133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면 돼요. 그래서 클릭해가지고 119 01 75137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맞게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대표자명, 뭐 주민번호 특별히 틀린 건 없고요. 사업자의 종류 보니까 제조업 사업자 종류 업태 보니까 여기 교재에는 도소매인데 화면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화면에는 제조업 되어 있죠. 제조업. 그죠? 이걸 바꿔줍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도소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이외 거는 특별히 건드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관할 주소가 강남으로 되어 있는데 강남이 아니고 뭐다? 맨 밑에 보면 삼성 되어 있죠. 삼성. 이거 클릭해 가지고요. 삼성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네, 바꾸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3개 풀었죠? 3개 바꿨죠? 등록번호, 사업자 종류, 그 다음에 세무서장 요 3가지 바꿨습니다. 참고로 답이 뒤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꼭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문제 2번인데요. 다음은 안양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 검토해서 오류 부분을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양이 좀 많아. 그래서 확인하느라 시간이 약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 많이 해가지고요. 이걸 빨리빨리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정기분 재무상태표니까 자, 이거 닫고요. 이거 다 했죠?
받고 정기분 재무상태표 누릅니다. 그러나 찾아봐요. 찾아보니까 당좌예금이 1,300인데 여기 보시면 1,500 돼 있죠, 그죠? 1,030, 그죠? 1,030 돼 있으니까 이걸 바꿉니다. 그래서 1,300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가 잘못됐죠? 여기 보시면 80인데 80이 아니고 얼마예요? 800이에요, 800. 여기 눌러서 800으로 바꿉니다. 바꾸면은 자산합계가 112400인데 여기 보시면 112400 맞죠? 예, 맞고요. 그러면서 대차 차익이 550이 떴습니다. 플러스 550이니까 부채 쪽에 뭐가 빠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 부채 쪽에 미지급금 550이 빠져 있네요. 교재는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에는 없잖아요. 밑에다가 미지급금 입력합니다. F2 눌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정코드 253 또는 미지급금 이렇게 치면 되죠? 네, 그래서 미지급금 해가지고 여기다가 550 예, 이렇게 입력을 하면 대차 차익도 없고요. 금액이 딱 맞게 나와요. 그 교재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3개를 바꿨습니다. 요것만 잘해도 12점이죠. 12점. 그죠?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실게요. 제가 닫고요. 문제 3-1인데요. 거래처별 초기 2월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리고 문제 마지막에 보면은 거래처 코드를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눌러주시고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봅니다. 외상매출금. 자, 보니까 봄날 좋아요 기록원이 있는데 영등포까지 4군데구나. 그죠? 보시면 봄날이 틀렸죠? 봄날이 500인데 800으로 됐어요. 800. 그럼 이 800을 500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죠? 봄날 여기를 500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2500 헤어 딱 맞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지구보험인데 지구보험 여기봐 왕구는 있거든요. 근데 제이홉은 없어요. 제이홉. 그럼 제이홉을 입력해야겠죠. 참고로 그 거래처별 초기월에서는 명칭을 쳐가지고는 검색이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F2를 눌러가지고 거래처 코드를 직접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F2 누른 다음에 제이홉 이렇게 치면 되죠. 그러고 나서 금액을 420을 눌러주면 된다. 예,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제이홉하고 그 외상매출금의 그 봄날 상사 내용을 바꿨습니다. 예. 두 문항이니까 요게 3점이겠죠, 그죠? 그 두 번째 게 3점에서 6점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신용카드를 추가하시오. 신용카드는 세 번째 탭에서 하죠, 그죠? 예. 이걸 누릅니다. 그대로 입력하시면 그대로. 자, 거래처 코드가 99600이에요. 여기는 99600이 없죠?
그래서 99600 해주시고, 거래처는 신한카드. 그 다음에 유형은 매입이죠. 자, 2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카드 번호 7895, 이거 사업자 등록번호구나. 밑으로 가, 밑으로. 자, 카드 번호 세 번째 쪽에. 자, 세 번째. 7895 4512 2365 8541 이게 되죠. 그 다음에 카드 종류가 사업용 카드죠. 그럼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네, 3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애들은 굳이 입력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맞게 입력됐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보기엔 카드 번호가 관건인 것 같아요. 카드 번호 789 4512 2365 8541 그죠? 예. 자, 맞게 입력된 것 같고요. 이거 클릭해가지고 넘어가시고, 만약에 잘못됐으면은 코드가 잘못되면 지워야 되는데 나머지 애들은 그냥 해당 칸을 클릭하면은 다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히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 2, 3번 다 풀었고요. 요게 18점입니다. 18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 2, 3번에서 틀리면은 약간 합격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 2, 3번은 연습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꼭 다 실전에서 맞추시길 좀 제가 좀 바라겠습니다. 예. 당연히 1, 2, 3번 맞춰야죠. 예. 자, 4번인데요. 이제 일반적 변명, 일반적 변명. 일반적 변명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야죠. 자, 1번부터 쭉 풉니다. 8월 10일인데요. 당사가 영광산업으로부터 상품을 2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상품을 받았으니까 차변의 상품이죠. 차변의 상품. 예, 여러분들 계정 코드 웬만한 거 외우셨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실전 연습이니까 웬만하면 제가 계정 코드 입력을 좀 하겠습니다. 자, 200만원에 매입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당좌수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당좌이금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보니까 잔액이 150이고 당좌차월 한도가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돈이 모자라다는 얘기죠. 잔액이 150이니까. 그럼 당좌예금에서 돈 빠집니다. 대변에 당좌예금. 자, 화살표 이동 150 하시고요. 자, 문제에서 당좌차월 한도가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 50만원 모자른데 마이너스에서 50 뺄 수 있죠. 한도가 100이니까. 그래서 대변에 당좌차월. 자, 요거 입력하시면 돼요.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0 하면 되고요. 참고로 당좌차월은 그 채무는 채무, 부채이기 때문에 거래처로 입력하는 게 맞는데 당좌차월은 은행에 대한 거거든요. 마이너스 통장을 쓴 거니까 은행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에서는 은행이 명확히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거래처 입력 안 하는데요. 만약에 무슨 은행이라고 정확히 나온다고 치면은 당좌차월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원래 해야 돼요. 뒤에 다 보시면은 없죠. 없는데 원래는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애매하게 돼 있으니까 패스하는 거죠. 요거 좀 주의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1번 문제 했고요. 자, 붕괴 깔끔히 됐죠? 두 번째 보십니다. 자, 9월 2일이고요. 초지전자에서 매입 계약한 판매용 컴퓨터 5대를 인수받고요. 계약금 75만원을 뺀 잔액을 외상으로 했습니다. 판매용 컴퓨터니까 상품이 상품. 그리고
거래명세표 밑에 보니까 컴퓨터가 대당 150만 원이에요. 그죠? 대당 150만 원이고요. 수량이 5개입니다. 그럼 전체 금액이 75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상품 금액이 75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품 받았으니까 차변에 상품 해주고요. 자, 750 입력합니다. 그 대변에 이제 지급 내역을 적으면 되는데, 기존에 계약금이 있었어요. 맨 밑에 보시면 계약금이 75만 나와 있죠. 그래서 대변에 선급금 하시고요. 자, 거래처 초지전자 나오죠. 자, 75만 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매입이죠. 외상매입. 외상매입금 초지전자 입력하시고요. 67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니까 기억하시고요. 이건 뭐 무난한 거 무난한 거. 벌써 매입에서 지금 2문제 나왔죠. 그죠? 예. 1번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사실 앞에 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그 2번 같은 경우는 뭐 정말로 맞춰야 되는 거죠. 정말로. 예. 그래서 명세표 보고 금액을 적절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3번 9월 11일인데요. 당사가 비품을 샀어요. 냉난방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구입대금하고 설치비가 있습니다. 냉난방기는 비품이죠. 비품. 문제에서 비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변에 비품 이렇게 하시고요. 금액이 50이에요? 55예요? 55죠? 설치비용 부대비용이니까. 그래서 55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구입대금은 나중에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미지급금이고요. 얘는 난방마트죠? 네, 입력해 주시고, 미지급금인데 왜 외상매입금이 되어 있죠? 자, 미지급금 해주시고, 자, 50만 하시고, 대변에 설치비 현금, 그리고 화살표. 예.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죠. 그래서 세 번째 분계도 잘 마무리됐고요. 저희 앞에 이론 문제 나왔던 거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4번. 9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영업부 직원들이 사용할 사무용품을 샀어요. 이게 답이 2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늘상 보던 소모품 B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무용품이니까 사무용품 B가 될 수도 있어요. 답 보시면 둘 중에 하나 쓰게끔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소모품 B가 좀 더 답에 가깝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소모품 B로 할게요. 그래서 소모, 차변에 소모 치고요. 소품 치면은 그냥 소품이 나와버리거든요. 비용까지 검색하려면은 소모를 쳐야 됩니다. 소모. 엔터 치면은 비용 나오잖아요. 영업부 직원이니까 판관비고요. 당연히 전산의 2급에서는 판관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70만 원. 그 다음에 카드 결제죠. 카드 결제. BC카드죠. 대변에 미지급금 한 다음에 BC카드. 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5번인데 5번. 9월 28일인데요. 관리부 직원이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했답니다.
자, 현금만 지급되면은 출금을 쓸 수 있고, 출금. 그래서 1번 눌러서 제가 출금으로 하겠습니다. 차변의予備교통비, 대변의 현금해도 되는데, 이제 현금만 나가는 경우에는, 출금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계정 과목은予備교통비죠. 그래서予備교통비. 판관비 해주시고요. 금액은 얼마예요? 금액은, 자료 보니까 5만원, 충전금액 5만원이니까, 5만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인데요. 6번은 10월 17일이죠? 기말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소금 300만원을 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3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당좌 예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에 내용이랑 좀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1번에서 당좌 차월을 썼잖아요. 그러면은 6번의 경우 당좌 차월을 뺀 나머지만 당좌예금으로 입력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답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수 정답이 있기 때문에 답이 또 약간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번 같은 경우 당좌 차월로 하는 게 좀 더 답에 가깝고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6번 붕괴를 했을 때 당좌 차월 30 제하고 그 다음에 당좌 차월이 50이었죠? 50 처음에 1번에 50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 뺀 나머지 당좌예금 220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좀 더 원론적인 답이겠죠? 그래서 6번의 답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먼저 받으러옴을 은행한테 팔잖아요. 대변에 받으러옴 하시고요. 거래처는 주원 고무죠. 예, 입력해 주시고 300이면 300 맞죠? 예. 그 다음에 할인료가 있는데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하시고요. 화살표로 이동하시고 30만원 입력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차변에 당좌 차월 입력해 주시고 이게 50만원이었죠? 그리고 나서 당좌예금으로 돈 들어온 게 얼마예요? 220이라 이거죠. 당좌 예입이라는 거는 당좌예금에 돈이 입금이 됐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20이라고 딱 나오죠, 그죠? 6번은 이제 이렇게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답도 하나 더 있긴 한데 이렇게 쓰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민영기획과 체결한 광고대행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계약금 10만원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였다고 돼 있는데 원래 계약금은 선급금으로 보통 하죠. 그리고 선급금의 경우에는 거래처로 입력을 해야 돼요. 선급비용이라 했지만은 실질적인 게 선급금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거래처를 써야겠죠, 그죠? 예. 자, 붕괴하시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요거는 11월 30일이네요, 그죠? 그럼 날짜를 바꾸죠? 예. 자, 11월 30일 이렇게 하고요. 차변에 광고 선전비. 자, 판관비를 하시고요. 금액이 90만원이죠. 그 대변에 선급금 대신 선급 비용 쓰시고 여기다가 민영기획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금액은 1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으니까 보통예금 화살표 이동 8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날짜하고 계정 맞죠? 예. 자, 12월 30일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업주 개인 용도로 뭘 썼다니까 인출금이네, 인출금. 근데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도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30일인데요. 인출금은 차변 항목이죠, 그죠? 차변에 인출금 이렇게 쓰시고요. 69만 원이죠.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하면서 카드사가 어디예요? 현대카드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를 다 봤습니다. 어려운 게 한 2개 정도? 2개? 근데 크게 뭐 못 풀 정도는 아니에요. 예. 그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인출금과 대응해가지고 미지급금이 나오긴 했지만 사업주 개인 용도로 돈 쓰면 인출금이고 카드 결제하면 미지급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2개 결합해서 풀면 그만이니까 뭐 아주 못 풀 문제도 아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입력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오류 수정이거든요. 문제가 2개 나오죠. 요거 제가 꼭 다 맞추시라고 했습니다. 사실 일반 전표 입력의 연장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맞춰야죠. 붕괴는 되어 있고요. 살짝 고치는 거잖아. 그죠? 자, 11월 29일이에요. 임차료 30만 원을 이제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되어 있죠. 자, 붕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보통예금이 아니고요. 당좌수표 발행된 거래요. 그럼 당좌예금으로 바꿔야겠죠? 그러면은 대변에 보통예금이 아니고 당좌예금 계정을 바꾸면 되죠. 네. 쉽네요. 이런 걸 틀리면 안 되겠죠? 네. 제가 강조하지만 쉬운 건 꼭 맞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보시죠. 2번째. 12월 20일인데요. 세금과 공과가 되어 있는데 이게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기부금이래요. 그럼 차변 계정을 기부금 바꿔야 되죠? 예. 끝? 예. 이렇게 해서 문제 5번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결산 사항을 정리해서 결산을 완료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수동 결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 결산을 합니다. 3번에 보니까 대손 충당금 설정이 있는데 이건 자동 결산으로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1, 2, 4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이죠. 자, 1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사 소유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있는데 36만 원이고요. 이걸 자산으로 했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분계장을 열어서 확인해 보면 되죠. 자, 분계장 눌러가지고 자, 4월 1일 볼게요. 자, 선급 비용을 했네요. 올해 비용은 얼마가 돼야 돼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9개월이죠. 9개월. 그죠? 그러면 올해 비용은 12분의 9라고요. 그러면 36만 원에다가 12분의 9를 곱하면은 올해 보험료는 27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 27만 원 나와야 되는데 저희 붕괴한 거 보면은 비용이 0이잖아요. 그냥 자산으로 돼 있다고요. 그럼 보험료를 증가시키고 요 선급 비용을
빼야죠. 그죠? 예. 제가 이런 유형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금액을 맞추고 시작하라고 했죠? 예. 그래서 12월 31일 붕괴합니다. 차변에 보험료, 비용을 늘려야죠. 자, 판관비. 자, 27만 원이고요. 대변에 선급 비용 27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거래처가 있었나요? 잠깐 볼까요? 아, 거래처는 없었죠? 예. 거래처 입력할 필요가 없네요. 아주 가끔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대로 쓰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없으니 일반적으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쓸 필요 없죠?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는 늘 금액을 맞추고 시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헷갈려요. 앞에 분기에 따라서 뒤에 분기를 다 바꿔야 되니까 헷갈린다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니다.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임대료 수익이 30만 원이다. 그럼 미수 수익 쓰면 되죠? 차변에 미수 수익 이렇게 하시고요. 이것도 거래처 없죠? 패스. 일반적으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대변에 임대료니까요. 임대료 이렇게 하시면 되죠. 900번대 코드죠? 900번대 코드라는 거 영업외 수익이고요. 문제에서 영업외 수익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쓰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만 치면은 뭐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 411의 임대료 수익이 있죠? 요거는 매출이에요, 매출. 그래서 904번을 쓰라는 얘기예요. 아, 요것도 그냥 임대하면 되겠네, 임대. 그죠? 임대료 치면은 자동으로 영업외 수익이 나오긴 하는데 또 문제에서 약간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임대 치고 검색을 해서 정확히 풀면 더 좋겠네요. 그죠? 예, 904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도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세 번째는 자동결산이니까 이거 나중에 하고요. 자, 네 번째. 우리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연 이자율 6%로 2개월간 차입을 했는데요. 기간이 10월 1일부터 9월 30일이래요. 자, 5천에 6%면은 1년 이자가 300만 원이죠. 10월 1일부터 12월 말이면은 3개월이에요. 그러면은 300만 원에다가 12분의 3 하면은 요번에 이자 비용 나오죠? 그럼 이자 비용이 75만 원이네. 그죠? 차입하고 이자를 주기로 했으니까. 이자를 내년에 주긴 하지만은 올해 속하는 게 75만 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이렇게 하시고요. 자, 75만 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뭐 뒤에 다 보면 계산 나와요. 그리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대변에 미지급 비용하고요. 요거는 거래처를 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은행. 이게 회차마다도 답이 다른데요. 거래처를 안 써도 답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거래처를 써야 답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래처가 명확히 있으면은 뭐 미지급, 미수 이런 거는 좀 되도록이면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붕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안 써도 답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뒤에 답 보면서 확인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렇게 해서 1, 2, 4번 풀었습니다. 자, 이거 푼 다음에 뭐 하시라고요?
결산자료 입력 가서 문제 풀어야죠.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해서 하죠.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하고요. 자, 대손상각 누릅니다. 불필요한 거 다 지워야겠죠? 문제에서 매출채권 보세요, 매출채권. 그래서 여기 단기대여금부터 다 지웁니다. 지우고 엔터. 백스페이스로 지우고 엔터. 지우고 엔터, 지우고 엔터. 문제에서 1% 설정했죠? 대손충납 설정 1%니까 요거는 굳이 건들 필요 없죠?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에서는 이게 바뀔 수 있고요. 뭐 회계 2급도 어렵게 나오면은 요 유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대로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그 추가 설정해 보니까 1186500, 113720 나오죠? 예,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머지 지웠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결산 반영을 합니다. 결산 반영하면 여기 밑에 금액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대손상각 그 버튼을 눌러서 그 자동 결산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죠. 뭐가 있다? 전표 추가. 눌러주시고요. 이해하시고 닫습니다. 잘못됐으면은 여기 삭제하고 다시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일반 전표쪽 가가지고 조회 있죠?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이 이제 추가로 떴다는 거죠. 예. 그리고 상품에 대한 것도 뭐 자동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건 별 의미 없고요. 요것만 잘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나서 만약에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싶다. 그럼 손익계산서에서 12월 누르고 전표 추가하라고 했죠? 전표 추가하면은 수익이랑 비용이 자본금으로 모이는 붕괴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사실 안 해두고만 해두고만이라 했잖아요. 제가 세무사 쪽에 물어보니까 이 부분은 안 해도 된대. 근데 만약 문제에서 하라고 나오면 해야겠죠,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전표 추가까지 했는데 뭐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가지고 12월 31일자 입력한 다음에 그 결산 붕괴를 지우고 다시 뭐 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솔직히 다시 할 시간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실기만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기출문제 풀 때는 이론까지 같이 해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1시간에 주파해야 되니까 빨리 된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답 체크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은 한 2분은 거기서 빼고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좀 빡빡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기를 45분 정도, 이론을 13분 정도에 주파를 해야지 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문제 6번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7번 하고 마칠게요. 자, 이거 닫죠. 닫고요. 이거 닫을게요. 자, 문제 7번 장부조회인데요. 원래는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모의고사니까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6월 30일 현재 매출처 본호전자의 외상매출금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특정 거래처가 나왔죠? 그럼 어딜 간다? 거래처 원장.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하고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이죠? 그러면 108 누르시고 본호전자를 찾아야 되니까 본오 치면은 제가 잘못 쳤네. 본오 나오죠, 그죠? 네. 자,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본호전자 코드가 1021이니까
1021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검색을 하면 됩니다. 하나만. 그래서 보니까 외상매출금 잔액이 1,200원 돼요. 1,200원. 그럼 요거를 이제 그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5월에 발생한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특정 기간을 줬죠? 그래서 월계표를 보는 월계표. 자, 월계표. 클릭하시고요. 그냥 5월로 하자, 5월. 5월. 자, 이자 비용 내려봅니다. 이자 비용 보통 밑에 있어요. 자, 얼마죠? 55만 원이죠. 여기서 발생한 이자 비용을 물어봤으니까 총 계를 봐야 돼요. 만약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비용이라면은 현금이라고 써 있는 칸의 금액을 봐야겠죠. 예. 근데 여긴 어차피 뭐 대체밖에 없으니까 똑같아요. 예. 55만 쓰시면 되고. 자, 마지막.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죠. 상반기 중 광고 선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 기간하고 계정을 줬습니다. 자, 이때 줘야 할 장부는 뭐예요? 그죠? 총계정원장이죠. 총계정원장을 보는데요. 자, 여기 총계정원장 있고요. 자, 기간은 1월부터 6월 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하고요. 자, 계정 과목. 광고, 안 되는구나. F2 눌러요, F2. F2 눌러서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 이렇게 조회해보면 되죠. 가장 많이 지출한 월과 가장 적게 지출한 월의 차이 금액이 얼마인가 되어 있죠. 가장 많이 지출한 월은 얼마예요? 100만 원이네. 2월, 그죠? 가장 적게 지출한 월은요? 1월 33이에요. 그럼 100 빼기 33 하면은 차이 금액이 67만 원 나오죠. 그죠? 67만 원. 예, 이렇게 해서 문제 7번까지 다 확인해 봤습니다. 답은 어디냐면요. 답은 320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시면 되겠죠. 예. 오케이, 됐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좀 많이 길게 강의가 진행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을 해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질문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해 드리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2회까지는 풀고요. 3회는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실기에서 대량 득점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론에서는 객관식 10개 맞아야 되니까 20점. 그리고 요 실기에서 58점 정도는 맞아줘야 되죠. 그래야지 78점 해가지고 여유롭게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